모든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택배를 하든 다른 시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루 소진 언니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상무님으로 퇴사하시고 KD를 거쳐서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신 김석한 상무님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거의 한 30년 우리나라 제1의 광고회사에 다녔고요. 임원으로 퇴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회사의 부사장, 그다음에 또 사업한답시고 또 사업해보고, 사업이 망한 뒤에 골프장에서 캐디까지 했고, 보험 교육도 좀 듣다가 최근에 선배 부탁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에서 세일즈 마케팅 디렉터로 또 일하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유명한 문구회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취직을 한 김석한입니다. 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네. 김석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2012년 그 정도쯤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제일기획 그때 프로이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광고 기업 네. 제일기획이잖아요. 네. 입사하기도 어렵고 정말 네. 핵심 브레인들만 모여 있다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코레드라는 지금은 사라진 광고회사에 알아요. 입사를 했었고,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LG전자, 그러셨구나. LG전자에서 또 한 2년 있다가 네. 사원 3년 차에 제일기획의 경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무님으로 퇴사를 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96년에 입사를 해서 2000년에 퇴사를 했으니까 그게 한 3년. 그리고 2003년에 재입사를 해서 2020년 말에 퇴사를 했으니까 그게 20년인데 그중에서 임원 생활 한 7년 했고요. 근데 왜 그 좋은 회사를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 대기업 그룹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나이 이걸로 그냥 자르는 거죠. 그냥 나이와 너 임원 몇 년 했어? 저는 7년 차인데요. 그리고 전무 못했지? 그럼 너 나가. 이런 거예요. 만 50세 이전에 임원 안 되면 이제 영원히 못 되고 그냥 줄긋기 하는 거죠. 줄긋기. 능력과 사정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줄긋기. 이해도 되긴 해요. 그룹에 뭐 임원이 뭐 3,000명 뭐 몇천 명 있는데 그걸 뭐 다 일일이 어떻게 봐가면서 그 개인별 특성을 살리겠어요. 6년 이상? 그래 다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너무 즐겁게 다니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회사에 매우 대한 즐겁게 프라이드도 그렇고. 애정도 많았습니다. 와, 정말 이분은 일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회사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사랑해요. 나와서도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쉽지 않은데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쉬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삼성의 사장, 부회장으로 퇴임을 해도 다 아쉬워요. 내가 왜 전무가 못 됐나? 내가 왜 부사장이 못 됐나? 내가 왜 사장으로 1년을 더 못 했나? 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나는 전무감인데 부사장감인데 나를 왜 잘랐어? 뭐 다 이런 억울함도 있고 누구나 다 그래요. 20 몇 년 동안 다 뼈를 갈아놓고 애정을 쏟아붓고 뭐 가정 등한시하며 업무에 매진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 결과는 나는 왜 상무에서 잘렸지? 나는 왜 전무에서 잘렸지? 나는 왜 부사장에서 잘렸지? 뭐 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남들 보기에는 나는 임원도 안 된 사람도 많은데 맞아요. 뭐가 억울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왜 전무가 못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 제가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능력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런 게 있잖아요. 때 그때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되면서 야, 다 자아되고 다 잘라 뭐 이렇게 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역량과는 상관없이 라인, 정치 뭐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제일기획 대기업의 상무 정도로 나오면 그때 한 연봉은 어느 정도 받나?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데 성과급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베이스? 사인 베이스 연봉은 2억이 안 돼요. 2억이 안 되는데 그 연말에 성과급 PS나 맞아. 이거에다가 또 그때 당시에 장기 성과급 그것까지 이제 더한 개념으로 보면 상무인데
한 5억? 근데 그것도 회사, 사업부에 따라 다 틀려요. 매출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데일수록 그거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회사를 또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 부사장으로 그것도 예. 현업으로요. 아무리 좋은 이제 제일기획이라고 하지만 네. 대행사에 계신 분들은 이직을 원하실 때 반드시 갑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난 대행사 안 갈 거예요. 저는 무조건 갑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부사장 승진해서 가신 개념이 되니까 잘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그룹의 상무하고 제가 갔던 회사는 거기도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그쵸. 규모가 170명 정도였어요. 거기에 부사장하고 거의 다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대기업은 좀 더 조직적이고 그쵸. 시스템이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개인의 역량 승진이라면 승진인데 이제 하는 일은 오히려 중소기업 부사장 했을 때가 훨씬 더 바쁘지 않았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요새 임원들이 제가 신입사원 때 신문이나 보고 그쵸. 뭐 이런 임원들이랑 달라요. 너무 다르죠. 지금은 일을 핸즈온하게 안 하면 후배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당연하죠. 쓸모가 없어져요. 그 회사는 근데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대표님이 마케팅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역할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법인을 좀 맡기고 싶은데 미국 경험도 있고 주위에 이제 그런 거 할 사람 있냐 대표님과 저를 동시에 교집합을 네. 아시는 분이 야 김석환이 놀고 있어 김석환이 딱이잖아 너 김석환이 알잖아 해가지고 한번 불러봐 저를 아니까 새로운 네. 기술 때 같이 일을 했으니까 김석환이 마케팅 했다는 거 잘 알고 영어 잘한다는 거 잘 알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놈이다 오케이 그죠. 콜 한 거죠. 결국 중년의 재취업은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취업이 된다는 거 정말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네. 300% 맞아요. 동의하고요. 거짓말 아니라 이력서를 한 400군데 이상은 보냈을 거예요. 링크드인으로 해서 리멤버는 되게 네. 보내기 쉽잖아요. 네. 다 보내봤는데 족족 떨어져요. 그랬구나. 와 그렇게 성실하게 재취업 준비를 하셨었구나. 엄청. 그리고 제가 이력서만 버전 5.5까지 있고요. 한글 이력서는 버전 4, 어머머머. 4까지 있어요. 나는 이런 노력은 모르고 저 어디 갔어요. 어디 또 뭐 아는 사람 통해서 갔어요. 이러니까 야 저 사람은 인생이 참 되게 쉽게 풀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거는 아니었네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많이 본인 노력하셨구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인맥을 통해서 가긴 갔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다 간 게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제일기획 상무로 나와서 골프장 캐디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제일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의 제일기획 후배들과 네. 선배들과 동기들은 거의 기절을 했었어요. 기절하죠. 사업을 했잖아요. 미국에다 법인 차리고 뭐 델라웨어 법인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나는 뭐 IT 쪽에 미국 회사를 갖고 있어 겉만 번지르하게 했다가 망했고 6개월, 7개월을 놀았어요. 아무런 수입 없이 우연한 기회에 선배를 만났는데 너 그렇게 노느니 뭐하냐 뭐라도 해라. 그때 약간 그 말에 그래 뭐라도 해야지 내가 뭐 여기서 놀아서 뭐해 돈 떨어지는 것도 없고 쓰기만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너 골프 좋아하니까 차라리 골프장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그래? 거기서 저는 갑자기 눈이 띠용 해가지고 골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제일기획 퇴임하고 나서 제가 캐디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한 4개월 가까이 했는데 드라이빙 캐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는 캐디를 네. 하우스 캐디라고 부르는데 거기 서비스의 딱 절반만 손님들한테 해주고 캐디피도 그만큼 못 받죠. 한 10만 원 받고.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골프장에서 일하고 골프장에서 맛있는 밥 먹고 공기 좋은 데서 내가 운동하고 싶지 않아도 하루에 그냥 10,000보, 12,000보 그냥 그러네. 자연스럽게 걷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네. 운동까지 돼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공짜로 치게끔 해주고 그리고 뭐 거기에 손님들과 해피하게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해피하게 만들어주면은 돈을 주네 귀엽다고 뭐 팁도 주고 뭐 또 해피하죠. 그때 주변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셨겠어요? 저는 직업에 귀천이 맞아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놀면 어디서 뭐 돈을 줘? 누가 줘요? 그런 사람 일도 없고 일을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 되지. 맞아. 이게 독특하신 거예요. 어. 다른 분들은 네. 설사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러느라고 하고 싶어도 감히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대기업 상무 퇴사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일이든 내가 좋아하면 당연하죠. 한다라는 이런 자신감.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라도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저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저기는 멀어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할 거야 그러면. 근데 너무 심심하대.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싶대. 택배를 하든 대리를 하든 뭐라도 다 해야지. 힘들어서 못하고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저거는 멀어서 안 되고 저건 창피해서 못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음. 300% 동의하고요.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할 거면 첫 번째 거울 보면 20대 때의 네가 아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솔직해지고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다 내려놓으셨대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심지어 그 택배, 대리, 배달, 맞아요. 택시기사 네. 이 와, 네 가지에 정확하시네.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요. 맞아요. 퇴직하시고 제일 많이 찾는 잡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사무직 하셨던 분들이 할 수 나이와 있는. 상관없이 그리고 솔직히 머리 쓰기 싫잖아요. 그 머리 안 쓰고 쉽게 할 수 있는 4대 정확하게 내게 찍으셨네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막 네. 이렇게 막 하고 청계획까지 세웠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취직이 돼서 그걸 안 하고 있지만 그럴 정도로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주말에 알바로 예식장에서 주차 보조 네. 이걸 하든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남은 여생이나 이런 걸 몸을 움직이면서 그럼요. 좀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뭐라도 이런 해야지. 말씀이셨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 그쵸. 집이 무덤이 되는 거지. 그치. 거의 있어서 뭐예요. 저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 너무 좋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상무님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네. 당당하니까 내가 그런 일을 예를 들어 하더라도 내가 진짜 생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다른 일을 못하고 지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된다면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이런 일자리까지 하게 되나 좌절감도 자괴감.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엔 나는 네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너야 뭐 그렇지 약간 이렇게 사치, 얘기하실 사치, 수 있을 것 사치. 같아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인 정신, 뭐라도 해야 된다. 집에 앉아 있거나 누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 바라만 보고 마음속으로만 원하고 꿈만 꾸다가 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KD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알바, 기타 다양한 걸 해보셨지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업에 또 입사를 상무님으로 하셔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이렇게 지인들이 주변에서 때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거 뭐 하늘을 근데 돕는 분인가요? 저는 그 말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 네가 나이 들면은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현직에 있을 때나 그러니까 현직이라 하면 제일계획에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지냈던 것 같고 사람 관리라는 말을 절대 싫어요.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뭐 진짜 무슨 아무런 사심 없이 보고 싶다. 야 우리 소주나 한잔 하자. 점심만 먹자. 연락해라.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보내고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좋아서 해보고 타임이죠. 해보고 타임 하고 재밌게 서로 시간 보내고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 뭐 관리라는 말 뭐 네트워크 관리 어쩌고 저쩌고 뭐 명함 쫙 펼쳐놓고 뭐 오늘은 누구한테 뭐 네. 이거는 저도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친한 선 후배들이 많이 도와줬고 제일기획 퇴사에서도 첫 번째 직장 그 IT 그 네, 키네마스터 거기도 뭐 선배가 네. 해서 그렇고 지금 직장도 후배가 뭐 다리를 놔줘서 또 세상에. 본인이 아는 사람이 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머리도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능력이 되니까 얘가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또 뭐 몇 번 면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바보는 아니구나. 뭐 채용해서 쓸만하겠다. 어쨌든 그 중간에 그 후배가 다리를 놔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 만에 이제 정규직으로 제대로 사인하고 입사를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23년, 22년 말이니까 2년 와. 4개월 만에. 이런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요. 여러 다양한 알바식의 이런 일들을 또 하시다가 다시 정규직으로 2년 4개월이 지난 이 67년생 분을 임원분으로 모셔온다는 그 기업도 저는 정말 오픈되어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드네요. 이런 아부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이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세요. 근데 저는
깍듯하게 그분을 상사로 모시고 존경을 해요. 왜 존경을 하냐? 그분은 그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저한테 거리를 둔다거나 뭐 부담을 느끼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너무 네. 좋고, 제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훌륭하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게 좋아요. 진짜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나이에서 더 이상 맞아요. 바라는 게 없을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전 궁금해요. 연봉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비밀?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날라갔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고 되게 고맙고, 당연하죠. 네, 제 책상 있고 그죠? 4대 보험 되고,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진짜 뼈를 갈아 넣을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사장님 네. 사랑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다음에 알바도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거저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셨잖아요. 보험 설계사도 그렇죠. 했습니다. 맞아요. 보험 설계사도. 교육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다가 결국은 그것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또 예전의 경력이 아깝다. 이래갖고 다시 지금 스카웃을 해가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진짜 흔치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지 말고 뭐라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런 다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있거나 남산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느니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모든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택배를 하든 뭐든 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서 또 다른 인연, 또 다른 시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있는 회사에 뼈를 갈아 넣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 회사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저는 제 자랑이지만 제가 영어가 퍼펙트한 네이티브거든요. 저는 한 번도 외국계 회사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네. 아이러니하다 되게. 네, 근데 외국 애들이랑은 일을 많이 해봤지. 전부 다 토종 대한민국 기업에 갔어요. 지금 있는 회사도 토종 대한민국 그쵸. 기업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고요. 나랑 비슷한 면이 있네.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직원들이 잘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국자시네요. 저는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그 경영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인성이 좋으시고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퇴직하시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현업에 계시지만 퇴직을 준비하시는 이런 후배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또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현업에 있는 후배들한테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존버해라. 존버해라. 60세 이후에 네가 할 거를 그 존버 기간에 준비를 해놔. 되게 셀피시한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55세를 넘는 건 회사에선 널 버린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는 잉여가 된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라. 설계사 교육을 듣든 자격증을 따든.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는 약간 잉여 취급을 받고 60세가 되든 육수를 받고 떠날 테지만 그 뒤에서는 아무도 안 봐준다. 그럼 네가 할 something. 그거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쫙 내려놔라. 이제는 정말 빤스 하나만 입고 나오는 거다. 빤스에 거기에 삼성이 붙든 뭐가 붙든 거. 사회에서는 네가 뭐 삼성이었든 LG였든 현대였든 아무런 관심 없고 네가 캐디 하는데 적합하냐 택시 운전하는데 그쵸. 적합하냐 그거만 본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준비와 내려놓기 그거를 해야 된다.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은 바지 벗으셨습니다. 빤스만 입고 있습니다. 빤스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씨 나 옛날에 양복 걸치고 뭐 구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급 상태로 나가면 사회 나오면 끝이에요. 오너를 하든가. 맞아요. 빤스 입고 아주 차가운 호수에 웅덩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차가운 호수 웅덩이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무도 거기서 나왔을 때 아무도 수건을 건네지 않는다. 추위를 대비를 해라. 근데 너는 빤스 하나밖에 없다. 그 롱패딩은 스스로 벌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와주시고 뼈와 살이 되는 현실의 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커리어
또 계속 응원드리고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브라보 your life.